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신제품을 함께 만나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는데요. 오늘은 저희 채널과 함께 국내 회사가 신제품을 함께 런칭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날이 왔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제 알론사에서 나오는 뮤토리 R2 기억하시나요? 제가 영상도 찍었었는데 이 뮤토리 R2에 대해서 제가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알론사 분들한테는 약간 좀 뼈아픈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알론사와 같이 이제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제 솔직한 얘기들을 다 전달을 했고, 그분들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수정한 내용들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에서야 제대로 런칭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알론사에서 나오는 뮤토리 R2 플러스 제품입니다. 네, 이 R2 플러스는 제가 R2에 대해서 리뷰했던 이 영상에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상당수 개선해서 나온 신제품으로 보면 되고요. 오늘 이날에 8월 10일 날에 국내 최초 런칭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제 채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최저가로 구매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R2에 관련된 이 영상을 먼저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R2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비판을 했었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장점이 생각보다 꽤 많았었고요. 나름대로 금액에 관련돼서는 가성비는 상당히 뛰어난 것도 그 당시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알론사 분들은 좀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요.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그래서 플러스 제품을 만들게 됐고, 이 플러스 제품에는 제가 얘기했던 그런 단점들을 상당수 보완하면서 새로운 신기능까지도 넣어서 런칭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요. 오늘 그래서 무슨 차이점이 있으며 이 제품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공동구매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먼저는 이 R2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외형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기존에 있던 R2와 지금 새로 나온 R2 플러스는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데 약간의 재질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냥 플라스틱에서 약간 플라스틱이 매트하면서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이어버드에 이런 메탈릭 링이 더 추가가 되면서 약간 더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바뀐 거, 그거 외에는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모양도 바뀐 게 있죠. 이어팁이 바뀌었습니다. 이어팁이 넓적한 이어팁에서 이렇게 가늘고 좀 긴 이어팁 모양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단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수정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더 보도록 하죠.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외형적으로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징 부분에서 바뀐 게 무엇이 있는지, 장점에서 단점에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특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R2에서의 특징은 이거였습니다. R2에서의 특징은 이거였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IPX4등급이었던 것이 IP54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측정을 그 당시에 먼지에 대한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앞자리 수가 먼지고 뒷자리 수가 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분에 대한 측정만 하고 먼지에 대한 걸 안 하다가 이번에는 IP54등급으로 했다는 얘기는 먼지와 수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5핀 단자로 돼 있던 충전 포트가 이제는 USB-C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게 특징에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점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2 버전에 있던 장점들이에요. 이 장점들에서 어떤 부분이 더 추가가 됐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또 지워졌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장점에서부터 한번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었던 그런 깔끔한 디자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노즐 팁으로 해서 귀 속에 잘 안착이 된다는 부분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부드러운 이어팁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어팁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부드러운 이어팁을 갖고 있어서 생각보다 착용감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 그 부분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무선 충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
바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모드를 지원합니다. 버튼을 3번을 연속해서 누르게 되면 딸깍딸깍 하게 게이밍 모드로 전환이 되고, 다시 한번 딸깍 3번 하면 일반적인 음악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밍 모드와 일반 모드를 쉽게 터치로 할 수 있다는, 터치가 이제 버튼을 3번 눌러서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빠르게 페어링 되고 연결성이 굉장히 괜찮다는 것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차로 다녀봤고, 이거 갖고 주변을 돌아다녀 봤는데 특별하게 연결에 대한 이슈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낮은 히즈 노이즈, 그러니까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히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 히즈 노이즈가 상당히 적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더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더 개선이 돼서 기존에 있던 뮤토리의 히즈 노이즈보다도 더 낮아요. 그때는 플레이하거나 멈출 때 살짝 그 히즈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들렸는데, 이제는 그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굉장히 낮아져서 동급대에서는 가장 낮은 히즈 노이즈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낮은 히즈 노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향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톤 밸런스, 약간의 V자형 톤 밸런스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워야 됩니다. 이 톤 밸런스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뒤에 제가 단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전의 단점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다루긴 하겠지만, 톤 밸런스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약간 플랫한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플랫한 성향에 약간 고음의 약간 강조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약간 저렴한 10만 원 이하대의 저렴한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이게 고음의 디테일한 걸 좀 잘 듣고 싶고 깨끗한 소리를 원하는데 그런 종류의 이어폰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사실은 10만 원 이하대에 있는 그런 트루 와이어리스 중에서 그런 모델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많지가 않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생방에서 저한테 물어봤었죠. 그런데 딱 나왔습니다.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다이나믹한 저음은 없어진 반면에 고음의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고 고음을 좀 깨끗하게 재생을 해주는 그런 모델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적인 V자형 타입이 아닌 약간 플랫한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고음이 살짝 강조되어 있는 그런 모델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단점에서 살짝 다른 게 있으니까 단점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까운 음상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가까운 음상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음상이 굉장히 가깝고 소리가 잘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대의 이어폰에서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음상이 가까움이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높게 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귀 속으로 깊게 들어오다 보니까 차음력이 굉장히 좋아요. 마치 인이어 모니터링을 들을 때 차음되는 것처럼 차음이 잘 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이 노즐이 굉장히 귀 속 깊이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그 차음력은 일반적인 커널형 이어폰에서 듣는 차음력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차음이 잘 되기 때문에 높은 차음력, 그것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자, 이 신모델이 R2 플러스 신모델로 바뀌면서 추가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히즈 노이즈가 조금 더 줄었어요. 네, 히즈 노이즈가 조금 더 줄어서 과거에 갖고 있던 히즈도 동급대에 되게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동급대를 뛰어넘는 아주 조용한 시스템, 조용한 이어버드가 됐습니다. 히즈 노이즈를 제가 뽑은 추가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더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표현드렸던 V자형이 아닌 플랫한 성향에서 고음을 살짝 강조한다는 것도 추가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으로 됐다는 거, 마이크로에서 USB-C 타입으로 바뀐 것도 장점으로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부 소리를 듣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외부 소리를 듣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소리가 약간의 딜레이가 있고 약간의 음색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음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 차음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밖에 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생기는 불안감, 답답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외부 소리 듣는 기능을 켜놓게 되면 그런 불안감과 답답함이 사라지면서 음색은 조금 이상하더라도 약간의 조금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화라든지 어디를 돌아다닐 때 켜고 돌아다니게 되면 자동차 같은 차량으로부터의 위험성에서
여러분들 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새로 추가된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뮤토리 R2 플러스 이 신제품 런칭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알론사와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제가 지적했던 그런 컨설턴트로서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친 것은 사실은 단점이 더 많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것이 그 R2에서 나왔던 단점들이에요. 이 단점들인데 이 단점들이 얼마큼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 제가 지적했던 단점입니다. 그 단점 무엇이었냐면 이압이었어요. 이압이 뭐냐면 귀를 꽉 누르는 듯한, 고막을 누르는 듯한, 압력이 있는 듯한 그 압력, 그것을 이압이라고 하는데 뮤토리 R2는 이압이 있었어요. 상당히 이압이 있었고 그 이압 때문에 조금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뮤토리 R2 플러스에는 이압 문제 없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아마도 이압 해소호를 썼거나 이압 해소가 가능한 이어팁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압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압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압은 지워졌습니다. 두 번째, 물리 버튼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었죠. 물리 버튼이 이압이 있는 상태에서 물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막을 꽉꽉 눌러서 고막이 눌리는 느낌이 나서 귀가 아프다. 정말로 귀가 아팠어요. 그래서 R2에서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압이 눌리는 듯한 그 느낌, 물리 버튼 누를 때마다 귀에 고막을 누르는 그런 약간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얘기했던 이압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물리 버튼에 의한 불편함까지도 같이 사라지게 됐어요. 네, 이 부분은 박수를 쳐드립니다. 네, 알론사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긴 노즐에 의한 착용감인데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겠죠. 사실은 R2를 만들면서 만든 그 금형들, 뭐 케이스라든지 이어버드의 모양이라든지 이것을 바꾸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은 했고 컨설팅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그 부분을 알면서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파악했을 때 회사가 파악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포기해야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귀 속 깊이 들어와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귀에 이렇게 눌리거나 받쳐주는 그런 모양들에 대한 변경은 요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음 버전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금형을 달리해서 귀 속에 잘 안착이 되는, 귀 속까지 깊이 들어오지만 잘 안착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했던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케이스에 정확히 넣어야지만 이 뚜껑이 닫힌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케이스라든지 이어버드의 약간의 마감 재질이 더 고급스럽게 하긴 했지만 이 케이스에 장착될 때 약간 삐딱하니 되게 되면 이 뚜껑이 안 닫히는 이 문제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금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어버드를 뺄 때 제가 그 이어팁이 뒤집혀진다고 단점에 넣었었어요. 그때는 이어팁 모양 자체가 약간의 그 우산처럼 생긴 이어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어팁을 우산처럼 생긴 게 아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생긴 얍삭한 이게 이렇게 귀로 잘 들어가기 좋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이압도 없으면서 나올 때 뽕 하고선 그전에는 이어팁이 뒤집혀지면서 빠졌었는데 그런 문제도 없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개선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저음이 조금 너무 부스트돼서 EQ를 부스트 시킨 것 같아서 약간의 왜곡된 소리들이 들리고 저음이 좀 강조되어 있는 특수한 음악들을 듣게 되면 이질감이 있거나 디스토션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V자 쉐입이 아닌 플랫한 성향을 찾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디스토션도 싹 사라졌어요. 하지만 다른 단점들이 나왔는데요. 이 다른 단점이 나온 것은 그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 상에서, 그쵸? 스테레오 이미지 상에서 스테레오 이미지가 조금 약간 좁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제가 스테레오 이미지가 살짝 좁아서 기존에 있던 그 다른 이어버드들이 한 170도 정도까지는 이렇게 스테레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조금 좁게 느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도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반적인 스테레오 이미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점으로 놓지 않고 과감하게 지울 수 있게 됐어요. 그 생각보다 많이 지워졌죠? 네, 많이 지워졌죠? 그런데 그거 말고, 네, 다른 것들이 조금 나왔죠. 네, 다른 것들이 조금 나왔어요. 추가적인 단점이라고 한다면, 톤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부분들이 소리적으로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향 자체가 V자형에서 플랫한 성향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제가 장점에서 다루긴 했지만, 이 플랫한 성향으로 바꾸면서 살짝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 신모델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R2++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R2++가 나오면 이 부분까지 해결해서 나온다고 정말 완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소리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현재 아쉬운 점, 저랑도 대화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 뭐 하나를 또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톤 밸런스인데요. 톤 밸런스에서 제가 듣기로는 125Hz 이하의 점이 조금 롤오프돼 있어요. 네, 조금 롤오프돼서 그쪽 이하의 소리가 그렇게 좀 잘 표현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에 그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 있어서 이제 뺐는데, 뺐을 때 조금 너무 많이 뺀 것 같아요. 살짝만 좀 덜 뺐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이압 해소호를 만들면서 저음이 좀 빠져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저음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125Hz가 좀 롤오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또는 이압 해소 홀이 있는 데에다가 댐퍼를 조금 달아서 조금 덜 이압이 빠지면서 저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쉬움이 뭐냐면 고음역인데요. 제가 들을 때는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감상에 들을 때는요, 3.5K에서 6.5K 사이가 다른 대역들보다 조금 부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톤들을 쏴보면서 스윕도 쏘고 핑크를 쏘면서 이어폰으로 들어보면 전체적으로는 플랫해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플랫하지만 3kHz에서 3.5로 넘어가면서부터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다가 6.5까지 커요. 그다음 6.5부터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5부터 한 6.5까지가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소리예요. 약간 이게 좀 밝게 들리고 음상을 조금 더 가깝게 할 수는 있지만 볼륨을 좀 키우게 되면 조금 더 거칠거나 약간 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대역이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커진 건 아니지만 진짜 조금 커졌는데 한 1-2dB만 줄였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1-2dB만 줄이면 거의 완벽하지 않았을까. 3.5에서 6.5 사이를.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저가형 이어폰에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아무튼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3.5에서 6.5를 조금만 더 줄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랬던 거, 이건 뭐 장점에다가 하나 더 넣어야겠지만 8kg 이상대 소리가 8kg부터 16kg까지의 소리가 거의 완벽하게 플랫해요. 예, 8kg부터 16K까지 그쪽이 원래 측정상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어폰 측정상에서는 거기가 비실레 구간이라고 잘 보질 않죠. 근데 들으면 귀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8kHz에서 16K까지가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톤 밸런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8kHz에서 16K까지는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고음대 8kHz부터 16kHz대의 그 고음의 깨끗하고 밸런스 잘 맞은 소리는 이 이어폰을 통해서 블루투스임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좀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장점으로 해서 제가 박수까지 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장점과 단점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격대 성능이 뛰어나다. 그 당시도 한 5만 원 정도에서 판매가 되고 있던 제품이었고요. 실제로 5만 원 언더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했었죠.
R2 버전도 그 금액에 산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제조는 중국에서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회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인을 위해서 귀에 딱 맞는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박수를 쳐드렸는데, 어떻게 제가 했던 그런 리뷰라든지 그런 지적사항들을 들으시고 이런 R2 플러스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저는 굉장히 뿌듯해요. 갑자기 제가 또 컨설팅을 해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적용을 하시고 또 개선된 제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물론 성향이 되게 다른 이어폰이 나왔어요. 되게 다른 이어폰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기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괜찮은 제품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금액대의 제품으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느 분한테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음성애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R2 버전이 더 맞아요. 예, R2 플러스보다. 왜냐하면 저음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음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그 어플을 통해서 또는 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EQ를 바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음 부분을 좀 강조해서 들은다면 충분히 얘들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플랫한 성향이 기본적인 아무것도 넣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면, 말씀을 드리자면 저음이 좀 강하고 다이나믹하게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랫한 사운드를 원하고 이런 플랫한 사운드 상에서 고음역의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소리를 원한다. 물론 3.5에서 6.5가 조금 강조가 돼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강조된 편은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고음의 약간 좀 선명한 소리들이 그 저가형 이어폰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좀 듣고 싶다.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을 좀 좋아한다. 약간 재즈한 음악을 좀 좋아한다. 섬세한 소리들을 조금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적합할 것 같고요. 게임을 하시면서 게이밍 모드를 빠르게 바꿔서 게이밍을 하다가 빠르게 그냥 음악으로 그냥 전환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버튼을 세 번만 딱딱딱 누르면 게이밍 모드 갔다가 딱딱딱 누르면 다시 일반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게이밍 모드는 90mm인가 96ms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레이턴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듬 게임이라든지 FPS 게임 같은 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조금 뭐라 그러죠? 음악을 만드는데 그 너무 저음 강조도 아니고 너무 고음 강조도 아니고 약간 플랫한 성향에서 소리들을 좀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시는 일종의 편집자분들, 여러분들 편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카페 같은 데서 작업할 때 차음이 잘 돼야 돼. 딴소리도 안 들어야 돼. 그런데 난 유선을 듣기는 뭐하고 레이턴시도 좀 짧으면서 좀 뭘 하고 싶어, 또는 레이턴시 좀 있어도 괜찮지만 좀 섬세하게 소리를 듣고 싶어 할 때에는 제가 볼 때 R2 플러스가 적당해요. 왜? 노이즈 캔슬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차음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뛰어난 상태에서 그 트랜스페런시 기능도 4번 버튼 딱딱딱딱딱 누르면 바로 트랜스페런시 들어서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가도 바로 나만의 공간으로 4번 눌러서 돌아온 다음에 섬세하게 소리를 들으면서 편집 작업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새는 오피스가 아닌 이제는 뭐 재테크 시대잖아요. 그래서 카페라든지 다른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생각보다 저렴하면서 괜찮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 런칭 행사와 동시에 시작하는 공동 구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이 R2 플러스라는 제품이 제가 했던 R2의 단점들을 듣고 수정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 그것을 제 채널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알론사에서 이번에 이 신제품 런칭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정 수량으로 특별한 가격으로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 제품은 59,800원에 정가로 팔리는 제품입니다. 근데 뭐 59,800원이 정가라고 한다면 아마 5만원 초반? 네, 뭐 좀 바뀐 게 있으니까 뭐 5만원 선에서 아마 판매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채널한테는 특별한 금액으로 주시기로 했어요. 네, 그 특별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네, 그 금액은 59,800원짜리가 38,500원에 한정 수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8,500원입니다. 그리고 38,500원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처음 500분께, 첫 500분께에는 요 뮤토리 R2 플러스와 함께 지금 보시는 무선 충전 스테이션, 무선 충전 거치대? 무선 충전, 이렇게 하얗게 생겨있는 무선 충전대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은품으로 해서 첫 500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좀 얼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00분께에는 어떠한 액세서리가 같이 나가느냐, 뮤토리 R2 플러스와 함께 지금 보시는 하얀색 폼팁을 같이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색 폼팁은 검정색이 있지 않고요. 하얀색만 있는데 이 검은색을 구매하시건 하얀색을 구매하시건 간에 하얀색 폼팁을 제공을 한다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500분께에는 뮤토리 R2 플러스와 함께 지금 보이시는 이 마스크, 네, 요새는 필수템이죠. 이 마스크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공동구매 링크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바로 여러분 이 밑에 공동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 내용 보기에 들어가시거나 댓글의 첫 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뮤토리 R2 플러스의 신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공개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은 딜일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알론사와 함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리뷰를 했던 이 영상을 보시고 알론사에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고쳐서 R2 플러스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제 생각과 이런저런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는 게 저도 굉장히 기쁘고 이런 제품들이 사실 조금 인정도 받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런 제품들이 국내 사람들로 인해서 생산이 되고, 물론 제조는 해외 중국에서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은 알론사와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알론사에서 새로 출시하는 R2 플러스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한번 보시고 같이 공동구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면서 괜찮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도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여러분들 음향에 대한 제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비 많이 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